민법 총칙 7장 무효와 취소 챕터 1 무효와 취소 일반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번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므로 형성권에 해당한다. 3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한 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5번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6번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7번 유동적 무효란 현재로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인가, 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취소는 의사표시를 해야지. 근데 상대방이 확정돼 있으면 그 상대방한테 해야 된다 이거야. 취소한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한테 직접 얘기해야 된다. 2번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므로 형성권에 해당한다. 3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취소는 일단은 유효한 거로 가다가 소급해서 무효인 거로 되는 거지. 근데 무효는 처음부터 그냥 당연히 무효인 거야. 일단 유효가 아니라. 그 차이가 있어. 그 차이가 나중에 뭐가 차이가 있나요? 왜냐면은 이게 무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한테 다 무효가 돼. 취소는 그 상대방한테만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 정도만 알아둬도 돼.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를 표시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그때 저 대리에서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하면은 취소 그때 뭘 못한다고 그랬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착오나 사기 강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자 중에 성년, 후견이 돼 있을 때는 취소가 가능하고 한정 승계인이 됐을 때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그럼 지금 이게 대리인이 아니라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자. 네, 이거는 본인. 이게 본인인 거죠. 그렇지. 근데 그 본인의 대리인이 있다면은 그 대리인이 착오,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보면 돼. 그리고 지문에는 그렇게 어중간하게 나오지 않고 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상관없어. 제한 능력자는 당연히 능력자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고. 이건 좀 이상하네, 그럼?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 능력자나 착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본인 또는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할 수 있다 이거야. 5번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그럼 잠깐만, 그럼 이거는 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거 아닌가, 사기가? 아니, 이건 아니에요? 사기는 또 아니에요?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거. 그거 꼭 자주 나오니까 외워도.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박, 중혼 뭐 이런 거 있지. 결혼한 사람이 나랑 결혼하면 집 줄게 이런 거, 그건 무효야. 그런 게 사기 아닌가? 그건 난 결혼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기가 되는 거고, 네. 결혼을 한 걸 알아. 네. 그 사람은. 네. 근데 두 번째 결혼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중혼을 하면서 집을 준다고 계약을 했을 때, 나랑 결혼해주면 집을 줄게라고 계약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야. 그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야. 사기는 그 사람을 속이는 거고, 응? 네. 사회질서 위반한 거는 속이지 않아도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도박할 때 돈 빌려주는 거. 응? 근데 돈 안 갚았다고 뭐 하는 거. 이거 무효야. 그런 것들. 사기로 했던 거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취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6번. 사회 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네. 유동적 무효란 현재로서는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인가, 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흔히 나오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게 유동적 무효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지. 그럼 그거는 현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거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 유효한 거야. 그러면 근데 그게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거고? 아니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게 아니지. 응? 유동적 무효. 그거는 아예 계약을 안 된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무효인 상태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 즉 그 계약을 했다 그래가지고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는 거야. 허가를 받아야지 넘길 수가 있는 거라고. 그렇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기출문제. 무효인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번 기만 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번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 행위. 여기 취소랑 무효가 아예 다른 거네요. 4번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5번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은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네. 그렇지. 근데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인 것은 취소를 하든 안 하든 그냥 계약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뒤에 붙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이건 중요치가 않아. 임대차 계약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착오, 기망, 사기, 강박 이런 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야. 그거만 보면 돼. 앞에 거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했는데도 당사자가 그냥 이건 그래도 괜찮다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지. 사기를 당한 사람이 그래도 나 그 계약 그냥 유지하려 그러면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계약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취소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회질서 위반 조건이 붙은 행위는 뭐 둘이 한다고 해도 당연히 무효로 무조건 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8번.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계약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9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인정된다. 10번.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여 매매 목적 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협력은, 이건 좀 이따가. 11번. 채권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3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4번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뭐 머리 어렵네. 8번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계약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그 계약 자체가 처음 들어와서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계약서는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야. 저런 게 유동적 무효인 상태의 거래인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를 받기 전까지가 유동적 무효인 거지. 상태인 거라. 9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인정된다. 10번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 그러니까 이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치. 토지거래 허가에 신청을 해라. 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협력 거죠. 의무를 하는 거지. 이행 청구를 한 거야.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여 매매 목적 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갑처분을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 위중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 거야. 11번 채권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제3자는 누가 있는 거죠? 매도인. 채권자, 채무자. 이 채무자가 지금 땅 주인이 아닌 건가? 아니지, 땅 주인.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지금 땅 계약을 했어. 채권자가 그 땅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돼. 응? 근데 매도인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잘 안 하려고 회피하러 다녀. 그랬을 때 채권자가 매도인한테 제3자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거기에다 저당권을 잡지. 그럼 이건 일단 계약이 끝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계약이 끝나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지. 1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나오면 잔금을 주기로 하는 행위. 그랬을 때 계약상 그렇게 썼을 때 토지 허가가 안 나왔어서 잔금을 못 줬잖아. 그러니까 그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 이게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는 잔금을 줘야 되잖아. 돈을 꼭 얘기를 하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 돈이라고 봐도 되지. 얘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를 안 하는 것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 채무 불이행은 보통은 돈을 얘기하는 그렇지. 거죠. 13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매도하였고 그러니까 갑이 지금 판 사람이네. 땅 주인인 거네요. 그렇지. 14번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건 뭔 얘기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게 무효인 매매야.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증여를 해도 효과가 똑같다고 보면 증여로서의 효과는 인정해 준다는 거야. 서류상으로만 매매로 했지 실질적으로는 증여야. 근데 무효인 매매의 서류 계약서를 쓴 거야. 그랬을 땐 매매를 인정 안 하고 증여로 인정을 한다고. 왜냐하면 세금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매매를 해가지고 그냥 한 거야. 그랬을 때 다른 법률 행위, 즉 증여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그리고 당사자가 이게 증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 즉 증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야. 그럼 이거는 이 나라에서 이거를 정하는 거예요? 무효인 행위는 당연 무효니까 그 법률행위 자체가 증여행위까지도 무효냐라고 보는 거지. 근데 그 증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매매만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근데 얘네는 어쨌든 매매만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증여 신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유권이 넘어갔어. 어떤 형태로도. 그치, 넘어갔잖아. 그러면은 매매에 의한 취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갖다 부과해버려. 증여로 봐가지고. 그 소유권이 넘어간 것 자체를 갖다가 무효이기 때문에 아니다. 소급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건 인정을 해준다고. 소유권 넘어가는 행위는 인정을 해줘. 법률 행위 원인이 매매냐 증여해야 되냐 그거를 판단을 해. 세무서에서. 그래서 이건 증여라고 보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증여만 나 그냥 무효했던 걸로 할래 이러면 무효로 할래 하면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그거는 세금을 내고서 그 다음에 애기를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당사자가 알았다면은 세금 받는 거를 그렇게 순수하게 돌려주고 그러지 않아 우리나라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나라에서 판단해서 증여면은 증여로 판단해 한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당사자들은 매매라고 우기고 싶지. 그렇지. 증여라고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이게 무효다 하면은 강제적으로 증여로 한다는 건가? 그치. 증여로 해가지고 증여세를 부과를 해버린다니까. 아니 그런데 무효면은 이 당사자가 계약이 해지면 소유권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 그건 둘 간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소유권을 그냥 돌려줘 버리면은 두 번 내는 거지 세금을. 세금이 부여가 됐잖아 부과가. 벌써. 그럼 끝난 거야. 무효인 건데도 안 돌려줘요? 증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보는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얘가 만약에 증여로 할 거면 나 안 받을래요 그냥 무효한 걸로 할래요 이러면 안 받을 일은 없지. 공짜로 받는 건데. 아니 증여세를 안 내려고 했는데 다른 매도자가 주는 거지. 매도자가 주는 사람이 내는 거야.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 둘 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 당사자가 그러니까 단데 제가 공감하면 그걸 그냥 이렇게 만약에 나라에서 판단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강제적으로 그냥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기출문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뭔 소리야?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이게 맞는 걸? 유동적 무효가 불허가가 나오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지. 그 유동적 무효 자체가. 근데 이 확정적 무효 불허가 처분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소급 적용되는 거네.
계약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계약 시에 없는 걸로 없는 걸로 되는 거죠.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통정한 허위 매매를 추인한 경우. 통정한 허위가 뭐야? 둘이 짜고서 매매를 추인한 경우. 매도인과 둘이 짜고 매수인이 짜고서 한 거야, 매매를. 그럼 이거는 사기로 보는 거예요? 범죄로 아니지.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흔한 경우가 뭐냐면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쓰는 거야. 계약서는 낮게 쓰고 세금 때문에 계약서를 막 낮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이 통정. 그럼 이런 거는 매매를 추인한 경우야. 사회 질서를 그건가 이게? 아니지. 그럼 이건 뭐야? 사회 질서를 위반한 상황인 거 아니야? 통정을 했으면 둘이 짠 거라고. 네. 둘이 합의를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일방이 손해를 볼 게 없잖아. 매수인이랑 짰다고? 그렇지. 매수인하고 짰으니까. 이거에서 중요한 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가 아니라 추인할 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야. 추인을 한 경우에는. 말이 좀 어렵네.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 매매를 추인한 경우.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취소할 수 있는 매매를 추인할 경우 이럴 때는 언제부터 계약이 유효로 보냐? 추인할 때부터 보는 거야. 아까 전에 사기, 저기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뭐지? 사기, 강박. 그렇지. 착오, 중대한 요인에 대한 착오란 말이야. 그럴 때 취소를 할 수도 있지만 추인을 할 수도 있지. 계약을 유효라고 그냥 인정할 수도 있잖아. 당사자가. 그랬을 때 추인할 때부터 유효로 보는 거라고. 취소를 하면은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고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럼 이런 경우도 유동적 무효 상태인 걸? 아니지. 이건 그런 게 아니죠.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는 유효이고 싶은 거야. 당사자들은 둘 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 가지고 무효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있지. 당사자 의사랑 상관없이 법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무효란 말이야.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가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이때 보면 추인한 시기부터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때 그러면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전 계약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건가? 아니면 추인을 했으면 이전 계약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지. 이전 계약서를. 추인은 이전 계약서를 추인하는 거지. 좀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인한 경우에는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된다. 유효가 된다. 돼.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경매 들어갔을 때 그럴 때 많아. 매도인 지인이 자기 부동산에다가 지인한테 부탁해가지고 저당권을 엄청 많이 걸어놓은 경우가 있어. 배당받으려고. 그랬을 때 적극 가담에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한 거는 무효로 보는 거야. 그렇게 보면 돼. 이거는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효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면.
그러니까 취소는 상대방끼리의 얘기가 되는 거야. 상대방끼리 취소할 수 있는 거고, 무효는 제3자부터 모든 사람한테 무효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즉,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해서 했다고 하면 거기에 손해보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잖아. 그치? 다른 채권자도 있을 거고, 응?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무효로 보면 된다고. 쉽게.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토지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이건 말이 좀 애매한데 그냥 무효가 된다고 봐. 그러니까 이미 무효가 된 경우인데 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지문을 그지같이 좀. 이거는 지문이 명확하지가 않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통정한 허위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가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된다. 다음 페이지 챕터 2 법률 행위의 무효. 15번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거 뭔 소리야. 16번 통솔과 판례는 일부 무효의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17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될 수가 없다. 18번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19번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이다. 20번 사회 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5번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거 어떤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전부를 무효로 한다.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일부분이 이거를 뭐를 예를 들어 드리면 될까나. 원칙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 무효가 그 법률행위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거 빼고서 나머지 걸 유효로 보거든. 즉,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지. 수량이 약간 모자르거나 일부가 약간 멸실했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없는 걸 갖다가 팔았으니까 무효행위로 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게 법률행위, 그 전체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유효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모자른 거나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가지고 금액을 감액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 없더라도 법률에 하였을 때는 나머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16번 통솔과 판례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일부도 취소도 가능하다 이런 뜻인가?
17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유효한 등기로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가등기 자체는 소급해서 유효하잖아. 네. 가등기 했을 때부터로 효과가 소급이 된단 말이야. 근데 무효인 거니까 그건 소급해서 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소급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 유효한 등기로 바꾸기로 했다는 거죠. 그럼 가등기를 굳이 유효한 걸로 할 이유가 있는 건가? 있지. 법률행위를 전으로 땡기는 거니까 계약 당시로. 그러면은 그 가등기 이후에 여러 법률 저당권이 잡히거나 여러 가지 행위가 있으면 그거보다 우선순위를 하거든, 가등기가. 이걸 먼저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18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아니, 어차피 무효인 건데 무효인 거를 무효가 아닌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무효인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는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안 주고서 돈을 안 주고서 매매 계약을 친 거야. 그냥 계약서만 써서. 그건 무효인 법률행위로 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거를 증여로 추인할 때는 증여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보면 돼. 즉 돈이 안 가고 소유권을 넘기는 건 증여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돈이 안 가고 소유권을 넘기는 걸 알고서 추인했다, 인정을 했을 때는 그 행위는 증여로 본다 이거야. 무효인 법률행위. 아까 증여 나왔던 게 어떤 질문이었죠? 14번. 왜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를 소유권을 당사자가 그 말을 알았더라면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 때한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18번의 지문은 무효인 매매는 안 되는 거야. 그냥 무효야, 끝. 근데 돈을 안 주고서 소유권을 넘기는 거로 서로 인정이 돼버린다면 그건 증여로서 그냥 새로운 법률행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근데 그게 일괄적으로 쭉 간 거지, 진행이. 아니 쭉 따지고 가지만 보면은 상관이 없는데 쭉 법률 가지만 행위 자체는 하나로 본 거라고. 그러니까 한 행위에서 일어난 거야. 돈을 그러니까. 안 주고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난 소유권을 너한테 넘겨줄게.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돈을 안 주고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그거를 신고를 해가지고 세금을 덜 내는 행위가 유효하냐? 그건 유효하지 않지. 무효지. 그건 없어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나 그때 행위는 한번 했잖아. 그 행위의 실질적인 요건은 돈을 안 주고서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건 증여행위라고 본다고. 아니, 그러니까 증여행위로 보는데 그거를 이때부터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증여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보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가 끝난 거잖아. 그리고 얘는 새로운 증여를 했다라고 보는 거잖아. 이때부터 그것도. 근데 왜 두 개를 붙여서 얘기를 하냐 이거지. 의미가 없는 건데. 뭐 그렇게 뜯어서 봐도 돼. 따로따로 뜯어서 봐 그러면. 그래도 상관은 없어. 아니 근데 지문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잖아.
시험 지문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시험 지문이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문장인데 이걸 여기다 써놓은 거잖아. 무효인 법률 행위는 끝난 건데 그걸 어떻게 승인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이상하네. 무효인 법률 행위를 유효인 법률 행위, 법률 요건을 갖춘 거를 추인한다고 볼 수 있지. 아니 그런데 무효인 법률 행위잖아. 이거는 애초에 모든 게 다 무효가 된 거잖아. 네, 그럼 없어진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무효가 전제가 된 이제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해도 소력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제 얘기는 무효인 법률 행위라는 단어를 달면 안 된다는 거지. 19번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이다. 여기 아까 나왔던 거고. 20번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잖아. 사회질서 위반은 절대적 무효야. 그 사회질서 위반만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효인 법률 행위가 또 되는 게 있어요? 사회질서 있지. 위반 말고? 있지. 어떤 거요?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나. 잠깐만.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든지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 이런 거 무효로 봐. 그런 게 사회질서를 위반한 거 아닌가?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순순히 생각하고 있는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뭐 도박하지 말아라.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 것들이야. 구원 안 되는 것들. 알겠습니다. 기출문제. 법률 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야 효력이 인정된다. 무효인 원인. 2번 무효인 법률 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5는 모르겠고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3번 법률 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어쩔 때 한다고 했지? 모르겠네 이것도. 4번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5번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 행위를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요거는 뭐 그냥 틀린 것 같고, 5는 어쨌든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인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럼 강행법규 위반은 무조건 무효야. 추인 자체가 안 돼. 강행법규 위반이 사회질서를 위반한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걸 다른 거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로 보는데 강행법규는 안 된다고. 강행법규, 사회질서 또 뭐가 또 있어요? 아니면 이거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우선은 그 대표적인 게 사회질서, 그게 강행법규지. 형법상 걸리는 거 하면은 형법상 구속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강행법규지. 진짜 거지같이 다 했네. 저번에 저 기출문제도 보니까 무슨 매수자, 뭐 매도인, 뭐 이거를 또 뭐 딴 말로도 써놨더라고요. 그걸 같은 말로 계속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된 달라요. 법률을 참 틀려요. 5번에 일단 틀렸고 맞는 게 뭐?
1번이 맞은 거야? 1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이는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이건 뭐야? 무효가 돼야지 그 다음에 된다는 건가?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의 원인이 없어져야지 그때부터 추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저거 뭐야?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증여 그거 할 때는 무효의 원인이 뭐예요? 돈을 안 주고 받은 건가? 그렇지. 그러니까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보는 거지. 왜? 돈을 줘야 되는 건데 네. 돈을 안 주고 한 거잖아. 네. 매매는 당연히 돈 주고서 계약하는 거니까 네. 안 주고서 한 거야. 그냥 짜고서 네.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무효인 법률행위는 없어진다고 그냥. 그러니까 그 무효의 원인이 돈을 안 그 주고 받은 매매계약 거. 자체가 없어진 후에 추인, 증여로 추인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되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 확정을 받아야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거는 무효 확정을 받은 후에 추인을 해야지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없어. 그럼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일단 이건 맞았고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이건 시효가 없다는 거죠? 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거에는 시효가 없어요. 맞죠? 3년이고 보호의계약이 아니라 시효가 없고 3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건 맞는 거 아닌가? 아니지.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일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뭐예요? 가정적 의사가 당사자의 그냥 임의적인 뜻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게 고려되지가 않고 법률행위 쉽게 생각을 하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을 때 일부분이 무효가 돼가지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 무효를 갖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매수자겠지. 그치? 근데 매도자가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고 이거만 있어도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요라고 우긴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려되지 않는 거잖아.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지. 아예 이 문구 자체가 틀렸어. 일부분 무효일 때 그냥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거라고 인정돼야지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게 본다라고 봐야지 나머지 부분 유효성을 왜 판단하고 그래? 일부분의 무효성을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무효한 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봐야지 나머지 거로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 자체가 좀 그래. 그러니까 고려되지 않는다가 틀린 거면 고려된다가 아니, 맞는 거가 돼야 되는 거잖아. 아니지. 전부 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개념은 그런 거잖아. 문장이라는 게 진짜 고려되지 않는다가 틀렸어. 이런 질문은 더 이상 안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고 국어학적으로 본다고 치면 고려된다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그게 답인 나머지 거야. 것만으로도 맞는 계약을 거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면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은 소송 걸릴 수도 있지. 이거는 정답 소송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야. 이거는 오답 소송 걸리겠네.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고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이것도 틀리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묵시적으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이 추인 때는 다른 정황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이건 어쨌든 틀렸고, 답은 1번.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건 100% 틀리는데, 이거? 이건 제가 공부하는 사람도 이건 찍어서 맞추는 거지, 이거는. 1번을 정확하게 알면 1번만 쓰면 되는 거야. 1번, 2번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 무효의 원인. 그리고 4번도, 이건 뭐 들어봤으니까 추인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2번.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3번.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취소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소는 계약이 인정된다고. 24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25번.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26번.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하에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이건 왜 무효지? 2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2번.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저기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할게. 뭐냐면 이건 구분을 해가지고 외우든지 이해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인데, 취소를 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 능력자의 행위, 착오, 사기, 강박 이런 것들이야. 무효를 할 수 있는 행위는 권리 능력이 흠결되어 있는 사람이 행위를 하거나 의사 무능력자가 하는 행위로 보거나,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이 뭐 계약서 사인을 했대. 그건 불가능하겠지. 그건 무효야, 그런 거.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거,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행위, 통정 허위 표시,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법률행위,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법률행위, 이런 것들은 무효로 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무효인 행위가 그 무효 요건이 없어져야지 유효로 될 수 있는 경우,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갑자기 정신이 찾아 들어왔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깨어나면은 이런 것들은 무효인 행위 요건이 없어진 거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 같은 건 절대적 무효야. 그냥 추인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거는. 그리고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도 안 되고. 근데 말이 이상.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이다. 불법 조건부가 없어지면, 불법 조건부가 없어지면은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거잖아. 그러면 추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23번.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그 취소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취소는 계약은 인정을 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나? 취소가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무효될 때까지는 유효로 보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취소는 무효랑 다른 개념이라고 그러잖아요. 취소를 한다고 그게 무효가 되나? 24번 무효인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무효인 법률 행위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5번 폭리 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 행위는 다른 법률 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폭리 행위가 뭐야? 엄청 비싸게 받아 처먹는 거. 엄청 비싸게. 100원짜리를 막 100만 원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걸 폭리 행위라고 보거든? 이런 불공정한 이런 게 아닌가? 뭐,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일부일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그 폭리 행위 자체가 없어지면 다른 법률로 될 수 있는 거지. 26번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에 하에 중간 생략 등기 이거는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하에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았어. 네. 근데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갑이 병한테 바로 넘기는 거. 네. 그게 중간 생략 등기야. 그때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기출문제 추인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 계약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2번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 계약 추인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아닌 거는 이건 추인할 수 있는 것 같고 무권 대리 3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이것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이 4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법정 대리인이 동의해주면 돼. 추인해주면 되는 거지. 나중에라도 하면 되는 건가? 5번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 잠탈한다는 게 뭐야? 피하려는 목적. 허가를 안 받은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 이게 중간 생략 등기 같은 거야. 중간 생략 등기를 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은 무효로 보지. 통정 허위 표시도 저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추인하면 이것도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니까 그때부터. 추인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아닌 거죠. 절대적 무효가 이거였는데? 절대적 무효 아니지. 통정 허위 표시는 불공정하고 불법 조건부, 반사의 질서 뭐 이런 것들. 아니 아까 읽어주실 때 통정 허위 표시도 있었는데? 아니 통정 허위 표시는 새로운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고 얘기했지. 아니 이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 아까 읽어주신 거 한번 다시 읽어봐.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무효가 되는 것 중에 무효가 되는 법률 행위들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 불법 조건부 법률 행위, 통정 허위 표시, 권리의 흠결, 의사 무능력,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강행 규정 위반, 그 다음에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통정허위 표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무효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야.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21번이나 22번인데 절대적인 무효잖아요. 근데 거기서 읽어주셨거든요. 거기에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고 반사회적,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 이런 것들은 절대 무효야. 그건 추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통정허위 표시는 추인할 수 있는 그렇지. 거고. 통정,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으면은 추인을 할 수 있는 거야, 대부분. 응? 알겠습니다. 답은 5번. 5번.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누가 추인을 해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필수 조건인데. 그러니까 추인 자체가 안 돼,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뭘 한다는 거는. 아니, 이 추인한다라는 거는 계약을 추인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계약을 누가 추인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오면 그 자체는 절대 무효야, 그냥. 그러니까 추인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나도, 이거는. 의미는 없는데 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무효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계약을 인정한다 안 한다 때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유동적 추인인 거 무효잖아. 허가받기 전까지는.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관련된 목적으로. 하여튼 이건 뭐 기출문제가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 답은 기출문제 5번. 이건 쉬운 기출이야, 이런 거는.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챕터 3 법률 행위의 취소 27번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게 뭔 내용이었지? 취소된 거는 계약은 인정한다고 그랬었는데. 취소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유효가 되는 거지.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라니까? 취소를 해야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 무효는 당연히 무효고, 그냥 처음부터.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8번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특별 수건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29번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인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하였다. 갑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는 갑들은 을이고 취소의 상대방은 병이다. 취소 상대방은 병이다. 30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로 확정시키겠다. 31번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2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7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선의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8번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특별 수건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29번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다시 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하였다. 갑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는 갑 또는 을이고 취소의 상대방은 병이다. 그럼 갑이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에는 갑만 되는 건가? 그렇지. 법정 대리인이 없으니까.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아니고 그냥 있으면은. 법정 대리인이면 을이 아닌데. 법정 대리인은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법정 대리인 아버지 뭐 이런 거지. 그럼 여기서 을이 취소를 한다고 그러고 갑이 안 한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법정 대리인. 그렇지. 을의 의견에 따르는 거야. 법정 대리인이면 이 법정 대리인이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렇지. 얘보다? 성년이 될 때까지는. 왜냐면 법률행위를 미숙하게 할 것 같으니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갑의 의사는 중요치 않아. 그래서 단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면은 효과가 있는 거지 이제. (30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31번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2번)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기출문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이게 맞는 거고. 2번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3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야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법정 대리인은 아니고 3번이 틀린 거네요. 4번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취소 원인이 소멸한 이유, 이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4번 3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법정 대리인이랑 또 누가 있었지? 후견인. 후견인은 소멸되기 후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3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정되나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여야 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34번 법정 추인이란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35번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소권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36번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달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할 필요는 없다. 37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하면 그 효력이 있다. 38번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만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9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아까는 추인이 그랬죠?
추인이 시효가 없던 거죠? 무효의 추인은 시효가 없는 거야. 그 추인하는 거는. 3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정되나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여야 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법정 추인이란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취소권의 포기를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담보의 제공, 강제 집행,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추인이라고 꼭 얘기를 안 해도 추인을 보는 거야, 법적으로. 그 계약을 인정했다고 보는 거지. 그게 법정 추인이야. 35번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소권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권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는 취소권이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취소권 포기라고 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행위거든? 그러니까 취소권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는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취소권 포기, 그죠?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36번. 원칙이 취소권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니까.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과 달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임을 알고 할 필요는 없다. 법정 추인은 뭐 하고 안 하고가 아닌 거 아닌가? 그냥 이행을 하면 돼. 이행을 해버리면 그 계약을 갖다 하겠다는 의사를 보거든. 그랬을 때는 추인으로 본다는 거지. 자동으로. 법정 지상권처럼 뭐 이렇게 자동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법정 추인은 일단 알겠습니다. 37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하면 그 효력이 있다. 38번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만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9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취소권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기출문제.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이의 불이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답은 3번이겠네.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계계약은 뭐야? 경계라고 하는 거는 없애고 다시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생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하는 계약을 경계계약이라고 해. 저번에 저기 공유에서 그게 공유가 그거는 권리가 아니죠. 공유권이 아니죠. 소유권이지. 합유하는 것도 합유권이 아닌 거죠. 그렇지. 합유에 대한 그 소유권 중에 일부 하나가 공유 형태의 소유권이 있고 합의 형태의 소유권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어떤 권리들은 다 양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지. 취소권도 양도를 할 수가 있고. 양도할 수 있지.
권리를 갖다가 양도할 수 있는 거지. 취소권을 양도하기는 힘들어. 취소권을 양도를 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생긴 권리를 양도하는 거야. 취소권자가.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취소권자가 타인의 취소권을 양도하는 게 아니고, 취소권은 양도가 힘들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소권으로 취득한 권리.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취소권은 이잖아요. 아니. 그 계약 행위를 취소할 수 있잖아. 네. 응?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그 계약인 거야,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계약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권리. 그 계약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취소권자한테. 답은 3번.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